한반도 사드 배치 확정으로 중국의 보복 조치가 노골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중일 3국을 순방할 예정인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어떤 중재안을 내놓을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차도현 통일연구원 초청연구위원, 장철훈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와 이 내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한류에 이어서 관광객 중단 조치까지 좀 중국의 경제 보복이 예상은 됐긴 했지만 좀 너무한 게 아니냐, 좀 도를 넘은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일고 있는데요. 일단 네.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지금 중국의 사태에 대해서? 예. 네, 중국 정부가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활동을 까다롭게 하고 예. 중국인들의 한국 단체 관광을 사실상 중단시킨 조치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그렇지만 중국의 조치가 외교적인 수준에서 도를 넘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아직은 좀 시기상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중국이 우리를 직접적으로 압박하는 게 아니고 중국 현지에서 중국인들의 한국 단체 관광을 금지시킨다거나 네. 중국에서 활동하는 우리 기업들을 좀 괴롭히는 이런 수준을 보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는 중국 내부 조치에 해당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외교적 차원으로까지 확대됐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아직 조심스러운 상황입니다. 예. 이에 대해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국제규범 위반 여부를 검토하겠다. 그렇습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기는 했지만 현재 중국이 취하고 있는 조치를 뭐 예를 들어 세계무역기구 WTO나 이런 등에 제소한다거나 아니면 조정 같은 걸 신청을 하려고 한다면 그거는 만약에 받아들여진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것이고 그렇게까지 장기적으로 이 문제를 끌고 가는 게 우리한테 결국 바람직하느냐 그 문제를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대내적으로 되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기는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중국 정부하고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협의해서 더 예. 이상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예, 뭐 중국 일각에서는 우리나라의 단교 가능성까지 언급하면서 보복 수위를 높이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 같은 조치로 중국이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네, 중국 속내를 읽는 방법이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보면 지금까지 그 중국의 관영 언론이나 예. 중국 외교부가 보복 이런 거 언급한 적 없어요. 반대, 사드 배치에 반대한다. 그게 중국의 핵심적인 전략적 이익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을 했고 중국의 이 관영 통신들도 사실 여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보복 언급한 적 없습니다. 다만 누가 이제 뒤에서 보복 언급하냐면 환구시보와 같은 준관영 매체들, 그 다음에 사실상 중국 정부가 장악하고 있는 민간 매체들, 그리고 민간의 여론 주도층들, 이게 주로 이제 연구소라든가 이제 학자들을 이용을 하고 있죠. 거기서 일부 극단적인 그룹이 단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단교라는 거는요, 거의 어떻게 보면 전쟁으로 가기 일보 직전에 아주 극단적인 상태예요. 예. 지금 한중이 그러한 상태에 와 있는 건 아니거든요. 제가 지금 얘기를 하는 건 물론 국방 분야는요 최악의 대비를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외교 분야에서 항상 상대방의 의도를 최악까지로 해석을 해서 이렇게 대응을 하다 보면 예. 좀 지나친 무리수가 나올 수가 있어요. 지금은 오히려 좀 차분해질 필요가 있는 좀 겁니다. 유연해야 된다. 지금 분명히 예. 관광객 이제 유커들 제한을 하는 데 제한한 데 있어 거기에 더해서 관광 상품 중단까지 사실상 예. 구두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어느 정도 예상됐기는 했지만 생각보다 이제 굉장히 폭이 이제 확대되고 있는 건 맞고요. 일종의 우회적인 비관세 장벽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걸 국제 무대에 갖고 갈 때는요. 이게 왜 실질적으로 자유무역을 저해하느냐에 대한 입증된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사실 서로 기분 나쁠 때 이 정도 조치들은 일상적으로 국가 간에 하거든요. 다만 중국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포션이 그만큼 컸기 때문에 아픈 예. 것뿐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연구원님 위원님 말씀은 정부 의견 차원은 아니고 민간 차원의 여론몰이 정도로 보시는 겁니다. 아니죠. 분명히 정부가 개입돼 있죠. 중국에서 방식 어떻게 자체는 정부하고 그런 민간을 식으로 근데 표정 관리는 분명히 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표정 관리는 하고 정부가 이걸 직접 주도하지는 않는다는 인상을 분명히 주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쨌든 아까도 저희가 그 뉴스에서 보도를 했습니다만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뭐 어떻게 잘 될지는 미지수한 저희가 리포트를 함께 봤습니다만 어떤 그동안 너무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뒷짐졌던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예,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 우리가 매우 곤란한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예. 이러한 상황이 뭐 예상을 전혀 못했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정부가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대책이나
대응 방안이나 이런 것들을 적시에 내놓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좀 답답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윤명세 외교장관이 국제 규범 위반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나서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히기는 했지만 그렇죠. 이거는 전형적으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다. 이런 평가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예. 외교라는 게 이제 평소에 관계를 돈독히 하면서 미리미리 양해 구할 사항은 양해를 구하고 그렇게 해서 물밑에서 저변을 확대해 나가는 게 외교가 해야 될 기본적인 책임이고 사명이고 네. 소명인데 이 점에서 그동안 좀 소홀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특히 이제 주한미군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해서 그동안 우리 정부가 취했던 입장이 미국에서 요청도 하지 않았고 미국과 협의하지도 않았고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했는데 했다가 이제, 예. 갑작스럽게 예. 배치하겠다는 거를 발표해 놓는 게 이제 겉모습, 겉에 드러난 모습이었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정작 이제 물밑에서는 주변국하고 어느 정도 조율할 건 조율을 해줬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가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까지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을 해봐야 네. 될 게요. 우리는 은근히 심리 속에 그런 게 있어요. 조금이라도 손해 안 보려고 하는 거. 다시 말해서 사드라나 안보 보장은 받아야 되겠고 그로 인해서 다른 상대방이 뭐 주변국들 중에 일부가 설사 불쾌하다고 해도 그냥 무리 없이 넘어가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거든요. 내심 그런 바람이 있는 거죠. 그런데 안보를 보장받는 데 있어서 일정 부분 우리가 감수해야 될 손해나 있다면 이거는 감수를 해야 되는 거고요. 다만 불필요한 손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은 했었어야 돼요. 왜냐하면 사실 중국이 취하고 있는 조치의 상당 부분이요. 그동안 선의로 그 일종의 절차를 중국에선 관시라 그러죠. 서로 좋은 관계에 생략해 주거나 예. 좀 축약해 주거나 그다음에 한류용에서 관광객들 좀 그 한국에 보내는 거 인허가 쉽게 해 주거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반사적인 이익을 봤단 말이에요. 지금은 이제 조금 이제 확대된 거지만 1차로 온 압력이라는 게 사실상 이걸 법대로 하겠다는 거거든요. 규정대로. 그러면 우리가 중국에 대한 수출 기업에 대해서 이렇게 바뀌고 있는 동향을 설명을 해주고 품질 기준에서 더 보다 깐깐한 기준을 요구를 한다든가 아니면 국내 업자들한테 지금 관광객도 예를 들면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 여우커는 줄었어요. 단체 관광객은. 근데 산커라 그러는 개별 관광객은 오히려 늘었고 전체적인 관광객 수는 증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계가 타격을 받는 거는 사실은 판매 전략 자체가 전부 유커 그 충동 구매나 대량 구매 요우커 중심으로 맞춰져 있었거든요. 이 트렌드 자체도 미리 알람을 던져줬으면 어떨까라는 아쉬움은 분명히 있는 트렌드에 거죠. 좀 변화가 좀 불가피해 보이는 그런 상황이 그렇죠. 볼수 있겠고요. 예. 예. 너무 땅 짚고 헤엄치기 네. 장사를 하려고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반성을 해봐야 돼요. 근데 저 궁금한 게 뭐냐면요. 그러면서 중국이 이제 역사적으로 뭐라고 그랬냐면 사드 배치를 강력히 반대는 하지만 중국은 한국 기업이 또 중국의 투자를 환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거든요. 이건 뭐 네네. 어떤 의미예요, 그건요? 그러니까 결국 이중적인 거예요. 그동안 직접적으로 자기네들한테 네. 손익이 걸려 있는 문제, 돈이 투자된다든가 아니면 빠지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걸 건드릴 생각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건드리고 있는 부분들이요, 다 중국이 기술적으로 한국을 이제 따라잡고 있거나 이제 경쟁적이 된 부분들이에요. 중국 자체만으로 내수 촉진을 해서 소비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다. 다만 브랜드 가치 면에서 여전히 한국 상품의 선호도가 더 높아서 그렇지. 예. 화장품 같은 게 대표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은근히 이제는 경쟁 상대이기 때문에 한국 상품 그만 들어왔으면 하는 부분들부터 지금 먼저 건드리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알겠습니다. 예, 뭐 우리 측에서 두 마리 토끼를 잡기는 좀 힘들다 이런 뜻으로 그렇죠. 받아들여지는데요.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뭐 한편 미국 백악관 회의에서는 한국의 전략 핵무기를 재배치하는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그렇습니다. 합니다. 상당한 논란이 예상되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사실관계를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예. 하는데 일부 언론에서는 전략 핵무기 재배치 논의가 있었다라고 보도를 했지만 아닙니까? 예, 뭐 연합뉴스 기사를 보니까 전략 핵무기가 아니고 전술 핵무기 예. 재배치를 예. 논의한 것이다. 뭐 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관계는 좀 짚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예. 핵무기라는 것 자체가 한반도에 들어오는 문제를 예. 그 미국의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 안보와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상의를 했다, 논의를 했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요. 그 어떻게 보면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 자신들의 외교 전략을 새로 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얼마 전에는 대북 선제 타격까지 거론을 했었고 그걸 뭐 트럼프 행정부가 거론한 건 아니지만 예. 집권하고 있는 공화당 쪽에서 그걸 강력하게 얘기를 한 적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는 이러저러한 방안들을 다양하게 검토하는 상황에서 나왔던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그걸 가지고 뭐 너무 앞서 나가서 이게 좋다 나쁘다 아니면 뭐 한국의 독자적인 핵무장이 예. 필요하다는
식으로 그렇게 몰아가서는 우리한테 이익이 될 게 별로 없다고 예, 아마 생각합니다. 전형적인 오역일 거예요. 네. 전략 핵무기는 한반도에 들어온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재배치란 말에 어폐가 있고요. 전술 핵무기 배치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어요. 하나가 상시적으로 일정량을 한반도에 고정해서 갖다 놓는 이걸 퍼머넌트 프레젠스라고 합니다. 상시 예, 예. 배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한 달 갖다 놨다가 다른 지역에 또 한 달 배치했다가 이걸 순환 배치라고 해요. 그렇죠. 일종의 이제 로테이션 프레젠스고요. 예. 세 번째가 일시 통과 또는 일시 이 계류하는 거. 다시 말해서 훈련을 목적으로 잠깐 들어왔다가 나간다든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형태가 한시적으로, 있고 예. 제가 보기엔 미 백악관에서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느냐 여러 가지 옵션들 중에서 하나도 그 중에 하나로 이 전술 핵무기를 일시적이든 아니면은 이 순환적이든 잠깐 갖다 놓는 예. 방안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온 정도라고 보는 게 정확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좀 관심 있을 만한 그 행보가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이번 달 한중일 3국을 찾는다고 네. 하는데요. 어떻게 좀 사드 배치에 대해서 좀 중국의 이해를 구할까요? 아니면 이 관련된 얘기는 뭐 없을까요? 어떻게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상당히 좀 국내 관심 언론에서 가는 행보긴 보니까, 합니다. 예. 이걸 국내 언론에서 보니까 미국이 조정안을 내놓을까 완전히 넌센스예요.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이 미국 국무부 대변인 성명을 한번 볼까요? 이 중국의 보복 조치에 대해서 나온 게 네. 이 알리샤 에드워즈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미 국무부 대변인실에서 동아태 부분들에 대해서 예. 주로 브리핑하는 분이에요. 이게 중국이 관광객까지 이제 통제하는 선까지 가니까 바람직하지 못하다. 어디까지나 이거는 한국의 자위적인 방어 수단인데 그걸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거는 한미 동맹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거지만 매우 신중하고 제한적인 조치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중국과 관계가 없다는 예, 미국의 입장은 의미를 다시 뭐냐면요. 한번, 예. 사실 이걸 직설적으로 미국이 조정하려고 얘기했으면 우리가 주한미군 위해서 갖다 놓는데 중국이 웬 상관이냐 이런 뉘앙스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한국도 원했고 한국 방어를 위해서 갖다 놓는 건데 그러니까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직설적으로 이걸 미국도 미중 간의 직접적인 갈등 문제로 만들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한국이 약간의 부담을 지더라도 안쓰럽지만 일단은 견뎌주고 미국은 이제 예정대로 배치를 하고 이런 구도인데 여기서 예. 틸러슨이 중국에 대해서 야 이거에 대해서 만약 좀 양해를 해라. 이럴 거면 진작했죠, 사실은. 그건 사실 제가 볼 땐 미국의 전반적인 대외 전략 방향하고 네. 일치하는 것도 아니에요. 조정은 넌센스입니다, 제가 보기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저도 작년에 베이징에 갔을 때 네. 중국에 있는 연구자분들한테 여쭤봤습니다. 음. 중국이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 사드 배치 결정한 거를 중국이 나서서 반대하고 뭐 비난하고 있는데 니네 입장은 뭐냐 그랬더니 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다시 물어봤습니다. 이게 한반도에 사드가 들어오는 거긴 하지만 결국에는 운용 주체나 이런 것들이 주한미군이고 미국이 할 건데 중국이 미국한테 얘기해 본 적 있느냐 그랬더니 미국은 너무 센 나라여서 얘기해도 들은 척도 안 한다 라는 얘기를 듣고 좀 황당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런 입장에서 보면 그랬군요. 입장을 뒤집어 보면 미국도 비슷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사드 배치로 인해서 한미대 북중 대치 전선이 더욱 가팔라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최근에 김정남 암살 사건까지 겹치면서 이 동북아 정세가 더욱더 약간 교묘하고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이 동북아 정세 어떻게 전망하세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요. 한미 대 중국, 한미 대 북한이에요. 예. 그러니까 사드 배치 갈등이 이 격화된다고 해서 북중 관계가 강화되지는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른 개념이라는 거죠. 예, 다른 개념이고 왜냐하면은 중국은 주장하는 게 이게 북한 핵 위협이랑 아무 상관없는 거거든요. 중국 압박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거라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연계해서 보면 중국 입장에서 북한이 굉장히 밉지 않겠어요.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버린 건데 그런데도 그게 북중 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라는 건 없단 말이에요. 예. 다만 지금 어떤 상황이냐고 굳이 얘기하면 중국도 이제 체면 관리하고 표정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반대했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나오는 반응을 보면 한국 정부는 오히려 좀 이게 시쳇말로 어깃장 비슷한 반응이란 말이에요. 처음에는 임기 내 배치 얘기 나오다 이제는 가능한 조기에 배치하겠다. 그러니까 계속 거듭돼서 반대 의사 표명을 했는데 중국의 낯을 전혀 안 살려준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상태대로 그대로 가다가는 감정 싸움이 더 깊어질 수밖에 없어요. 한국이 물론 한국도 설명하겠다, 협의하겠다 여러 번 제의를 했는데도 중국이 사실은 이거를 지금 안 듣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더라도 계속
세계 여론을 생각을 해서라도요, 이 협의라든가 그다음에 앞으로 이 문제, 중국의 우려를 해소할 조치를 계속적으로 강구하겠다는 메시지는 던져야 됩니다. 그게 이 사드 배치를 둘러싼 한중 간의 이 이견을 바라보는 국제 여론들에서 네. 우리한테 유리한 기류를 조성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우리 일 아니라고 그래서 계속 손 놓고 있다가는 일단 지금 상태에서도 중국의 국제적 위상, 외교적 위상을 봤을 때 그냥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부분이잖아요. 분명히 뭔가 입장을 밝히고 좀 해결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야 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정할 거라고 예상하세요?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해서 사실 우리가 굉장히 외교적인 외통수에 걸려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미국한테 무엇을 요청한다거나 뭐 이번에 틸러슨 국무장관이 이제 동북아 3개국 도능 순방하는 거에 대해서 뭐 기대를 하면 안 되는 기대나 겁니까? 뭐 예. 이런 것들이 우리 입장에서 당연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너무 많이 기대하면 사실 지난번에 매티스 국방장관 왔을 때도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무슨 언급이 있을 것이다라는 예상들을 많이 했다가 사실 공식적으로 나온 언급은 아무것도 그렇습니다. 없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실망이 컸던 적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미국에 너무 의존하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너무 외통수에 걸려 있다고 이렇게 자승자박하는 그런 식의 태도를 취하기보다는 아까 최도현 박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끊임없이 중국에 대해서 설득하고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고 미국과도 협의는 계속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협의할 건 협의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일 중요한 건 박근혜 대통령도 아마 그런 말씀을 하셨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그 말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북핵 문제, 북한의 핵미사일 위험 문제가 해결이 되면 주한미군 사드 필요 없다. 이런 기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사드로 인한 한중 간의 갈등이나 미중 간엔 현안이 훨씬 더 많지만 네. 어쨌든 그런 것들을 풀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지금부터라도 좀 시작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야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김정남 암살 사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중국이 조금 좀 방관자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네네. 좀 더 국제적인 편에 서야 되지 않겠냐 이런 목소리가 많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아무래도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 뭐 암살 사건 자체에 대해서 옹호하는 건 아니거든요. 중국이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말레이시아하고 북한이 완전한 이제 극단적인 관계까지 가지 않도록 그걸 좀 중재할 예, 중재할 용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이 어떤 얘기냐면 지금 어떻게 생각하면 국제적 고립이 가속화되고 있는 북한 내에서 예. 아세안 국가들이라는 거는요. 아프리카와 같이 비빌 수 있는 마지막 언덕에 가까워요. 근데 이게 말레이시아하고 만약에 외교적인 극단 상황까지 가게 되면 나머지 아세안 국가들 내에서 북한의 평판이라든가 신뢰도 같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럼 북한의 대단한 외교적 위기예요. 중국이 그렇게 우리한테 섭섭하다는 얘기 들어가면서까지 북핵 문제에 대해서 그 지나친 압박을 삼가했던 건 결국 이게 북한 정권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그 우려를 한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김정남 암살건에 대해서도 굉장히 곤혹스러울 겁니다. 곤혹스러운데 중국이 그래도 다행으로 여기는 건 중국의 영토 내에서 예. 이 짓 안 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결국 북한이 극단적인 외교적 고립에 빠지는 건 그래도 한 짓은 밉지만 방지해야 되겠다라는 입장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네. 듣겠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